질문 1.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왜 묵상을 하시나요? 어떤 때 묵상을 하시나요? 자,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왜 묵상을 하시나요? 어떤 때 묵상을 하시나요? 세 가지. 자, 묵상이란 무엇일까? 묵상은 물론 이제 제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3, 4가 없을 거라는 걸 장담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일리가 있지만 3, 4는 개인 소관이다. 그래서 1, 2도 있고 3, 4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얘기는 1, 2 있다 정도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정도에서 즉문즉답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존중될 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일리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 또 딴 분들이 그걸 가지고 3, 4를 더해서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그런 다양한 집단지성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게 물은 질문이기 때문에 자, 묵상부터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죠. 자,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을 제가 딱 스톱시켜 놓고 묵상은 저는 이제 저와 만나는 시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혼육 뭐 이렇게 이제 혼백이라고도 나누기도 하고 에고라고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는 여러 가지 그 툴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툴로 다 나누고 있어요. 자기 몸을 이제 물질계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의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정의 내릴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나라는 이름 앞에. 그래서 그 의미를 둘 때 저는 이제 구분을 할 때 일반인들이 물론 이제 영성으로 얘기하는 분들이나 도에서나 아니면 각종 철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류로 자기 자신을 분류하는 여러 테마가 있겠지만 저는 제 식대로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오로지 물질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 단백질 덩어리, 이 단백질 덩어리라고 느껴지는 이 몸뚱어리라고 할 때의 육체는 저는 디바이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거든요. 디바이스다, 기계다, 기계. 그래서 단백질로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생체 컴퓨터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순간 거기에 맞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프레임이 생기죠. 그 틀에 맞춰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그런 것들이죠. 모든 게 예가 필요한 게 항상 예를 들면 그 예에 맞춰갖고 이렇게 대입시키다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체를 디바이스다, 몸뚱어리는 컴퓨터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생체 컴퓨터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고성능의 양자 컴퓨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는 디바이스, 기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기계인 거죠. 기계. 두 번째로 이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근본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기계는. 그 메커니즘, 운영 툴이라고 하는 OS, 운영 프로그램, 운영 툴이 우리 안에는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 툴을 맞춰서 이 단백질 덩어리의 이 디바이스가 완벽하게 생체 컴퓨터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가 수복, 자가 복구, 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완벽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AI 그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가 운영되는 운영 체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에고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에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혼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에고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 육체가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작동시켜주는 아주 디바이스의 기본 운영 체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운영 체계다. 운영 체계가 있다. 인공지능이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체 이 디바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운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제일 중심 컨트롤 타워에 뇌가 있잖아요. 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별도의 생명체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디바이스의 일부분이죠. 각 부품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장기들은 부품이잖아요. 다 부품에 지나잖아요. 다 세포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낱개로 봤을 때는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부품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시스템 상에서 명령 체계 아래 돌아가게 만드는 OS 프로그램이 있다. 운영 체계가. 운영 체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AI가 AI하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본체의 주인으로서 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얘다 이거죠. 에고다. 다른 말로 하면 운영 체계가 얘의 주인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AI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돼 있는 AI가. 여기까지는 그냥 디바이스 자체예요. 디바이스와 AI는 한 몸뚱아리로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I와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그래밍이 한 몸처럼 돼 있는데 얘가 평소에는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신기한 게 이 디바이스는 내 몸을 딱 운영하는 그 근본적인 자체적인 독립체이기도 하지만 이 몸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모드로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 없는 삶으로 지 혼자 알아서 적응하면서 지 혼자 습관 들이고 지 혼자 학습하고 이래가면서 딥러닝을 통해서 얘 혼자 생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완벽한 독립체인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디바이스라고 명명을 내렸을 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이 디바이스에 임자가 있어요. 고유 번호를 이 디바이스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우리 디바이스 내 몸에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 개인 몸 한 명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유전자가 다 코드가 달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코드가 이 디바이스에 인식되는 고유 바코드가 다 다른 바코드가 이미 심겨져 있는 거죠. 우리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가 바코드가 인식되는 고유 번호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의 주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고유 디바이스의 운영권을 가진 주인의 인식 코드를 가진 고유 유전자에 반응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핸드폰 같은 걸 쓰다 보면 와이파이 말고 블루투스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는 많이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되는 원격 조종 장치로 블루투스 기능처럼 내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자동 인식되는 그런 우리 안에 감지기기가 있어요. 이 디바이스 안에. 그래서 얘가 탁 블루투스로 이 유저가 주인이 자기 몸의 주인이 로그인했다. 접속해서 내 몸에 탁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인이 주인 자리에 찾아오는 것. 그래서 디바이스의 에고라고 하는 운영 체계가 잠시 운영 체계의 주도적인 그 자리를 주인 자리에 유저에게 오로지 운영권, 이 몸의 신체 컨트롤의 전반적인 제어권을 다 넘겨주는 상태. 그게 묵상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짚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인식하시면 요즘 현대인들이 파악하기에 좀 더 쉽게 내 몸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 말이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무조건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다 증명해낼 수 있고, 우리 몸에 그 유전자의 코드가, 바코드가, 고유 코드가 있다는 것도 다 증명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몸과 떨어져 있는 본체에 또 뭔가가 우리하고 접속할 때는 전혀 다른 디바이스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전혀 다른 명령 체계를 수행한다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에고로서 운영 체계가 그냥 디바이스를 지 혼자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것을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 에고가 또 운영체계가 잠시 딱 스톱하고 주인에게 탁 명령을 기다리고 묻는 시간, 주인의 오다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탁 돌아오는 시간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묵상을 왜 하나에 대한 답변으로 또 넘어간다면, 묵상을 왜 하는가는 디바이스 체계로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있던 상태에서 유저가 접속해서 내 몸에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들어와서 이 몸덩어리의 진짜 주인으로서 이 몸덩어리를 가지고 이 물질계에서 하고 싶은 그 자기의 플레이를 마음껏 하고 싶도록 이 유저가 디바이스에게 직접적으로 경로 지정을 하거나, 그 경로 지정이 뭐냐면 평소에 자율주행 모드로 유저가 접속을 끊고 나갔을 때라도 이 디바이스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속 유저가 명령한 경로를 따라서 계속 같은 일을 하도록, 같은 습관을 들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로를 지정해 주는 작업, 그게 묵상을 하는 이유이죠. 예. 묵상을 왜 하시나요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주도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유저가 접속을 했을 때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근데 헷갈리는 거죠. 유저가 접속했는지 디바이스가 지 생각으로 한 건지 어떤 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면 유저가 접속했을 때와 디바이스가 알아서 그냥 지 습관대로 할 때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때 묵상을 하시나요에 대한 그 내용인데, 유저가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순간 블루투스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삐삐 하고 뭔가 위기 신호, 이상 신호, 그런 것들이 올 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 야야 지금 뭐야, 안 돼 하고 이 디바이스에게 직접 막 말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돌았나 보다,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말로 툭툭 내뱉어요. 디바이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의 뭐라 그럴까,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 같이 아주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내가 하나 툭 들어와갖고 툭툭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유저가 접속했을 때죠. 그래서 디바이스에게 자꾸 야 주도권 내놔, 나야, 나 주인이야 하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디바이스가 워낙에 강력하게 자기가 자율주행 모드로 딱 습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유저가 아무리 들어와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해도요, 이 자율주행 모드가 강력하게 작동돼 있을 때 기계가 거의 고장난 것과 같이 그냥 내달리기 시작해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묵상을 자주 해야 되는 이유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이 디바이스를 자주 다듬고 닦고 기름칠하고 쪼이고 하는 기계를 손질하는 똑같은 원리처럼 이 디바이스를 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시중 용어 좀 격한 용어를 쓰다면은 이 몸을 똥개 훈련시킨다 이러잖아요. 그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나를 아주 단순한 이 디바이스라는 그거를 아주 이성적이고 막 지성적이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 몸덩어리, 이 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딱 생각하면서 경로 지정하고 야 이거 해 하고 계속해서 유저가 접속해서 그럴 때마다 칭찬해주고 그럴 때마다 확인해주고 하면서 경로를
계속 체크하면 유저 모드에 원하는 경로대로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드로 탁 돌아오죠. 그게 길들이기예요. 21일간 길들이기인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묵상을 자주 하면 할수록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나, 진짜 주인, 이 몸덩어리의 진짜 주인이 지속적으로 자주 접속하는 것들을 자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네 주인이 따로 있어. 네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시켜주는 작업. 그게 묵상을 자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이제 첫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우리 13번님의 1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13번, 멋진 감독님 감사하고 13번 답변이 온전히 되셨나요? 네.